나는 시골에 사는 미혼의 30대다. 신기한 게 그냥 상추는 빨간색이고 적상추는 씨앗이 잘못 놓으신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사람이 별로 없고 내 일상은 가족들과의 시간으로만 가득하다. 이렇게 구석기 때처럼 부족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연애는 왜 안 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솔직히 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근 20세에서 4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글의 비율은 70%였으며 그 중에서 모태솔로의 비율은 무려 34%였다고 한다. 모태솔로의 비율은 20대 남성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남성은 41.2%, 40대 남성은 22.9%였고 여성의 경우 20대는 29.8%, 30대는 25.3%, 40대는 26.5%가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먼 나라 일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만 19세에서 34세 미혼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5%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디어를 보면 연애하는 사람 천진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도통 모를 노릇이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연애에 광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만 봐도 그렇다. 한국 드라마는 의학물에서도 연애를 하고 수사물 에서도 연애를 하며 법정물에서도 연애를 한다. 얼마나 연애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진짜가 아닌 유사 연애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며 홀로 독수공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부모 이상으로 안타까워하며 분명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 미뤄 짐작한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한국인답게 이른 나이부터 연애에 아주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 당시 나는 20대 초중반이었고 연애가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할 수 없었다. 상대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연애를 할 수 없었던 건 내가 실패를 싫어하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연애는 가변적이었으며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고 나는 지는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는 건 가오도 죽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했다. 올바른 연애의 모델을 미리 학습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각자 원하는 조건은 달랐지만 결국은 비슷한 개체들끼리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연애를 일상의 활력으로 삼았고 연애를 하며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애인이 없는 친구들에게 넌 남친 왜 안 사겨? 너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내가 소개시켜줄까? 삼중 콤보를 남발하는 습성이 있었다. 실제로 소개팅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지만 거의 지뢰밭이야 지뢰밭. 본인이 애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선해주는 소개팅 상대의 수준 차이가 극심하므로 그들이 애인이 없을 때는 되도록 그들에게 소개를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안 그러면 친구를 잃는 수가 있다.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그들은 보통 애인이 생기면 친구들과 멀어졌으며 대신 애인을 100% 삼는 경향이 짙었다. 그들이 친구를 찾을 때는 주로 애정 사업이 잘 안 풀릴 때였는데 이때는 되도록 만남을 피하는 편이 낫다. 그때 그들을 만났다간 남의 사랑 싸움 얘기를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싸움의 원인은 78.9%의 확률로 둘의 타고난 인격 때문이며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관계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조언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나는 헤어지라는 것밖엔 해줄 말이 없고 당사자는 헤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화는 영영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결국 자신이 방금 전까지 욕하던 애인을 필사적으로 변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그다지 모범적인 연애의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엔 미디어 속 연애의 형태를 조사했다. 미디어는 환상이니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연애를 그리지 않을까 해서다. 모두가 꿈꾸는 연애를 모범으로 삼는다면 내게도 실패란 없을 것이었다. 그 시절 가장 인기 있는 로맨스물은 부자와 서민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민은 대체로 여자 주인공이었다. 여주들은 보통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캔디처럼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런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주는 성격 파탄자지만 그 여성에게만은 따뜻한 건 아니고 조금 무식하게 사랑을 표현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시청자의 관점에서는 저 인간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태석 오빠! 봐봐, 사랑?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옛 드라마 주인공들은 그러다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한 명만 죽거나 둘 다 죽거나 셋이 죽었다.
옛 시청자들의 취향은 상당히 하드코어였는데 아무래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같은 걸 꿈꾸는 듯했다. 그리고 난 미디어 속 연애 또한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나는 평생 밝고 명랑한 무일푼으로 살면서 조랑말탄 거지 왕자만 기다리다가 왕자가 나타나는 순간 병들어서 죽거나 그와 함께 죽거나 그를 나와 함께 순장시킴으로써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그건 별로 내가 하고 싶은 연애가 아니었다. 좋은 선례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난 위험 부담을 지고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알게 된 건 연애라는 게 오픈빨이 괜찮은 장사라는 점이었다. 내 편을 만드는데 연애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애 상대가 생기면 남들과는 하기 힘든 깊은 대화나 고민 상담이 가능했으며 혼자 하기 뻘쭘하거나 친구들과 하려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활동들 또한 내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었다. 친구가 별로 없거나 대인관계가 피곤한 이들에게는 쉽게 절친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지였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거기서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이 물질적인 빈곤을 상쇄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은 빠른 속도로 감소했지만 말이다. 내가 간과한 사실은 상대 역시 별개의 인간 개체란 사실이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제각각 다른 사고 회로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 나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말과 행동을 했고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고 공통점이라고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란 사실뿐인 경우가 허다했다. 어쩌면 한쪽은 호모사피엔스조차 아닐지 몰랐다. 전혀 다른 개체와의 교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곧 만족감을 압도했고 나는 더 이상의 연애 탐구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됐다. 환상이 깨지고 현실을 자각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격에 몸을 맞출 이유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쫓을 것이 없어진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내 삶은 충분히 즐거울 것이다. 고양이가 똥 싸놨는데 고양이 똥이 이제 거름으로 먹겠네? 아이고 기특하지. 사람은 모두 제각각 다른 모양새로 살아간다. 이전엔 타인과 교류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 몰랐다. 생각을 건네고 의견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단순한 대화조차 쉽지 않단 걸 깨달았고 아마 진정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는 세상에 몇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은 분명 귀하다. 만약 그런 일을 만난다면 큰 복일 것이다. 하지만 소중한 걸 알아보려면 눈이 밝아야 한다. 그런 이는 찾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어렵기에 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복을 쌓는다면 언젠가는 그런 일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고독을 채워줄 이가 반려자일지 친구일지 가족일지 그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이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화창하다. 벌써부터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다. 느낀 점 애교야 안돼. 개구리들이 짝짓기를 하는 시즌인가 보다. 근데 다들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끝까지 못 됩니다. 갔어 뭐야.